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EU, 유럽연합과의 이 관세 불확실성이 다우가 0.35% 하락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또한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코르가 마이너스 2.7% 그리고 야간 선물과 EWI, ETF 모두 마이너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가운데 일단 출발은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명농PB센터 김호균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가장 또 주요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다시 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다시 난항에 봉착했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또 팔았다. 추가 매각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좀 더 전망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H20의 중국 수출 재개 소식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그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이 이게 좀 불투명하다,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가 됐지만 H20 수출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TSMC 생산 예약을 전부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H20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H20 수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손실을 처리해 놓은,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출 재개가 되면 그 손실 처리된 재고를 해소하는 측면이 먼저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에서 이전에 밝혔던 것도 지금 H20을 더 낮추는, 그런 저사양을 낮추는 것은 좀 어렵고 블랙엘로 지금 생산량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블랙엘 저사양 칩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H20을 더 찍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단계에 있어서는 H20의 그 재고를 먼저 넘기고 블랙엘의 저사양 모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시장이 너무 기대가 크니까 좀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재개되기도 전에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실제 출하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 H20 수출 재개 소식 때문이었는데, 자, 그 전에 이렇게 잡음이 있는 것 보면 4조 달러 이후에 이제 시총 4조 달러 이후에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엔비디아 지금 뭐 시가총액 4조 달러 훌쩍 넘어가지고 더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서 진입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1등이라는 지위가 차지하는 것은 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겠지만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좀 높아져 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의 좋고 나쁨을 따지보다는 증시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번 쉬어 타이밍이 된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상방으로 보는데 이게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 것인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종목의 이슈보다는 네. 지금 지수의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전략 면에서 좀 더 자세히 녹여주세요. 네. 네. 자, 지수가 더 중요하다. 자, 그 부분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트럼프 지니어스 액트 법안 서명 일어난 이후에 가상화폐 관련한 전략의 팁 좀 주세요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코인, 밈 주식들 기대감 지속될까? 또 앞서서 살펴봤듯이 블럭이 S&P 500 이제 23일부터 이제 네. 편입이 됨으로써 그 기대감도 같이 있는 편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축은 크립토 관련주들일 겁니다. 특히 이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비트코인이 12만 불을 돌파하면서 스트래티지나 뭐 채굴 기업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지니어스 액트까지 통과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크립토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주로 우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AI 액션데이 또 행정서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일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빅테크 시작 발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시장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법 설명에 비트코인 좀 숨고르기를 보였는데 이번 주까지는 더 뭐 주요하게 봐도 되겠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네, 시각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무인 항공기 산업 발전 목표에 발맞춰 조비 에어에이션, 에비에이션, 자, 미국 내의 생산 능력 대폭 확대할 계획. 자, 미리 선점해 볼까?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드리는 이유가 팀장님께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신다고요? 네, 일단 뭐 시장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종목에 대한 어떤 좀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은 먼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조비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지난주에 무려 47%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우리가 텐베거 후보군이라고 해서 10배가 쓰는 종목을 찾는 성학기업의 노력상에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와 함께 언급됐던 종목이 조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최근 들어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기업의 좀 탄탄한 어떤 이슈가 맞물려서 최근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투자 포인트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FAA라고 이제 연방 항공청이죠. 뭐 테슬라로 따지면은 이제 그 교통 뭐 안전 이쪽에서 규제가 승인돼야 테슬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비도 항공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5단계 인증 절차를 검토 중인 유일한 EV톨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높지만 일단 정부와 굉장히 함께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저고도 경제 패권 전략 이 부분이 좀 풀리게 되면서 제도적인 어떤 지원도 함께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업화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두바이에서 얼마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굉장히 이슈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계약이 체결되면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조비 같은 경우는 도요타와 이제 생산 시설 관련된 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승인할 경우 양산에 있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도 다른 이 UAM 기업 중에서는 조비가 가장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론 관련 기업들과 함께 조비가 또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돌파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수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서학기미들이 텐베거 종목들을 찾는데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만 47%가량 급등한 이 조비, UAM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데 에어택시 상용화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조비를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같이 또 스터디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P 깜짝 신규 편입에 성공한 이 블러 시간 외에 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미국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블로 이전 사명은 스퀘어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이 헤스라는 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 쉐보론에 인수되면서 S&P 500 자리가 한 자리가 빈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빈 한 자리를 누가 이 깜짝 이벤트로 채울 것인가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블록이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다소 좀 예상 외의 결과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리고 시장의 주목도 기준으로 방금도 언급드렸던 로빈후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엠로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광고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엠로빈이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상이거든요. 로빈후드는 약 930억 달러, 그리고 애플로빈은 1200억 달러를 시가총액이 넘기 때문에 이 블록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블록이 한 43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S&P 기준으로는 시가총액도 고려 대상이지만 꼭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잘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블록이 예상 밖에 이 S&P 500 편입됐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운을 차지한 블록은 어떤 회사일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블록은 이제 사람이 또 유명합니다. 우리 트위터 잘 아시잖아요. 이제 X가 인수한 트위터. 그의 창업자가 잭 도시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잭 도시가 공동 창업을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스퀘어고 지금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페이팔 마피아뿐만 아니라 이런 창업자 굉장히 이제 이 미국 이 IT 시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잭도시의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고 핀테크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4가지 부분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단말기 결제 쪽에 이제 스퀘어라는 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송금 관련 플랫폼인 캐시앱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또 인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BNPL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애프터페이와 함께 제이지 이제 힙합 가수로 유명하죠. 제이지한테 인수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티달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개발 인프라 관련된 사업 부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의 핀테크를 넘어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다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크립토 이 생태계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 이제 코인베이스나 이 로빈후드 같이 올라간 부분에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그 캐시우드라고 하죠.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에도 이제 편입돼 있고 이런 이제 크립토 씬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서 이번에 S&P 500이 편입됐기 때문에 지수 편입에 따른 상승 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도시의 기업, 핀테크 기업, 이 블록체인의 제도화, 블록과 관련해서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 등등의 종목들 계속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는 이항영 위원님은 코인베이스를 가장 또 주요하게 꼽았는데 한번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략을 지수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와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수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그러니까 금융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내용, 어떤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의 변동성 모멘텀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H20 수출 규제 이슈, 즉, 반도체라는 이 AI의 근간에 있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와서 그것이 이어졌고, 그리고 크립토 위크라는 어떤 이벤트가 상승세를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는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제 빅테크 구글과 테슬라 시작 발표가 있고 그것이 좀 나쁘지 않다, 좀 기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어서 AI 인프라 관련된 AI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조금 더 이제 땔감을 떼우는 증시의 땔감을 떼우는 부분이 이번 주는 이어질 것이다. 즉 재료적으로는 호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한 과열 국면, 어떤 눈치 게임이 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수요일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수요일 행정명령도 있고 수요일 장 종료 이후에 중요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을 기점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을 잡아가는지 혹은 재료가 터졌을 때 시장이 좀 꺾이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세밀하게 좀 아주 민감하게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서 UAM 관련 조비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조비 사랬더니 내 친구는 비료주를 샀어요. 조선비료 헷갈리는 분이 많더라고요. 미국 기업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